상속재산 평가의 대원칙은 시가거든요. 그래서 유사매매 차례가액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 재산과 가장 비슷한 기준시가 5%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준시가가 5% 이내에 있고 면적이 5% 이내의 차이가 있는 재산의 매매가액을 저희 시가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협의 분할로 인해서 상속 지분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지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 분할에 대해서 상속세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있다고 하면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고요. 없다면 자녀들끼리 어떻게 협의 분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식의 흐름대로 상속세 질문해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세무회계 여솔의 박지연 세무사님과 함께 상속세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각 상속 재산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무사님, 물론 이제 상속 재산이 많이 있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부동산 상속 재산 비중이 높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상속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세금이 아주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부동산이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공제가 가능한지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실 요즘 부동산 가격도 막 오르락 내리락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가격으로 상속재산을 매기는 거예요? 상속재산 평가의 대원칙은 시가거든요. 그럼 이 시가가 뭐냐 있을 때 매매가액이라든지 감정평가액이라든지 수용이나 경매된 가격 이런 것들을 매매등 가액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시가로 보고요. 이런 가격이 없다면 그때는 유사매매 차례가액이라고 해서 이 상속재산과 비슷한 재산에 비슷한 기준시가를 가지고 있는 재산의 매매가격이나 감정평가액 등을 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하고 또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있다가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은 진짜 집값이 너무 막 떨어지고 있고 이러니까 네. 그 시기에 따라서 막 어떤 집의 가격은 막 몇 억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사매매 차례가액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 재산과 가장 비슷한 기준시가 5%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준시가가 5% 이내에 있고 면적이 5% 이내의 차이가 있는 재산의 매매가액을 저희 시가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시가라는 거는 그 아파트 고시된 가격 그런 거 말씀하시는 공동주택 가격이죠. 공동주택 가격. 그 가격이 유사한 다른 층에 있는 아파트라도 네. 그게 만약에 팔렸다 그러면 그걸 시가로 봐서 우리 집 상속재산으로 넣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다 그러다 보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 집은 너무 비싸게 내 팔렸어. 집이 너무 비싸게 팔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감정평가를 받아서 우리 집의 감정평가를 그 집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주택에 대한 어떤 혜택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해서 이건 좀 요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계속해서 피상속인과 이 상속인이 계속해서 1주택에서 동거를 했었으면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걸 해주고요. 돌아가신 주택 가격에서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의 100%를 대신 최대 6억까지 한도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꽤 크네요. 네. 근데 보통 요즘은 이제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산다기보다도 배우자와 함께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들이 네. 많잖아요. 네. 그럴 때 배우자도 가능한가요? 예전에는 됐었는데 네. 배우자는 현재 안 되고 있고요. 직계 비속인, 자녀나 손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니 배우자는 그러면 다른 혜택도 없어요? 배우자가 그래도 제일 오래 살았는데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와? 네, 그래서 대신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라고 해서 배우자가 있기만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5억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따라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홀로 남은 우리 어머니는 배우자가 없는데요? 그때는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네. 기본 공제 5억 외에는 크게 공제받은 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렇구나. 상속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무조건 뭐 10억 이하면 상속세를 안 낸다라는 말도 무조건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배우자가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인 거죠. 근데 저는 걱정인 게 이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그 주택에 대한 상속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게 1세대 2주택이 되는 건 아닌가 싶은 걱정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계속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다만 내가 원래 1세대 1주택자였는데 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었는데 상속으로 인해서 원치 않은 주택을 상속을 받게 된다면 이때는 비과세를 해주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아, 상속주택이 원래 없었던 때처럼 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군요. 네, 오. 맞습니다. 그럼 그 집을 팔면요? 상속주택을 팔면? 그거는 비과세 적용이 안 되고요. 그냥 일반 양도로 봐서 과세가 됩니다. 그럼 보통 그 세무사님께서 컨설팅 하실 때는 가족이 이렇게 와서 이거 어떻게 나눠 가지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좀 컨설팅 해주시는 편이세요? 협의 분할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네. 이 협의 분할로 인해서 상속 지분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지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 분할에 대해서 상속세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다.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고요.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들끼리 어떻게 협의 분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만 어떻게 분할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지는 거고 배우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다? 네, 달라지지 그건 왜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상속세는 증여세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내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만 상속세는 이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어떻게 분할해서 가져가는지와는 상속세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 재산은 동일하기 때문에 네. 누가 나눠 갔던지 간에 이 세금에 영향을 미치진 않네. 맞습니다. 네. 근데 배우자가 중요한 이유는 배우자 공제 때문에 이제 세금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거 완전 여러분들 좀 꿀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주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최근에는 주식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돌아가신 분도 가지고 계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주식은 어떻게 상속재산으로 보게 되나요?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네.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종가를 평균 낸 가격을 시가로 봐서 상속재산에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이런 시가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매일의 종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회사의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가중 평균해서 산정한 가격을 시가로 봐서 상속재산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장되지 않은 주식들을 아버지가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속세 신고를 다 마치고 네. 세무조사 시에 비상장 주식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추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는 그걸 어떻게 아나요? 세무서는 아버지가 비상장 주식 갖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세무서에서는 이 법인세법에서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를 제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주주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료를 가지고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안심상속 서비스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나요? 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세무서에 좀 미리 좀 알려주면 안 되나, 우리를? 그런 서비스 도입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아버지께서 나는 비상장 주식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 때 그런 거 알았다 그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상속인들 너무 입장에서. 억울한 네. 게 이제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매매라도 할 수 있는데 네네. 이런 비상장 주식은 사줄 사람이 없으면 팔 아무도 안 수도 사주지. 없기 때문에 네네. 그 상속인 분께서도 너무 억울해 하셨고 생각보다 그 회사 연역이 크고 잉여금이 많이 있는 회사여서 나는 아무 재산적 가치를 행사할 수 없는 비상장 주식임에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주식 가치도 또 크게 나왔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또 보험인데 보험금도 사실 돌아가신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런 보험금도 전부 다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까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은 의제상속이라고 해서 피상속인의 고유한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봐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 보험에서는 보험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는데요. 보험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이 상속재산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가입한 보험금에 우리 아버지가 돈을 내고 네. 그 보험금을 받으면 이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네, 당연히 상속재산인 거고 오. 보험 계약을 자녀가 하고 네.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해서 수령을 했더라도 네. 실제 보험료를 아버지가 냈다면 오. 상속재산이 되는 거죠. 그럼 아들이 계약했는데 보험료를 아빠가 낸지는 어떻게 알죠? 아까 말씀드렸던 계좌에서 세무조사 시에 이제 누가 보험료를 납입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가 했는지를 다 밝혀야 네, 돼요. 계좌에 다 나오게 되죠. 아, 그럼 이거 보험료도 사실 대납하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게 좋잖아요, 사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 이거는 이제 절세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법인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에게 지분을 미리 좀 증여를 해서 배당을 해서 자녀의 소득을 만들어주고 이 보험료를 그 자녀의 소득으로 납입을 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시면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을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그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무사님 상속세 컨설팅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상속인들이 상담 왔을 때 어떤 걸 가장 어려워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 상속세는 신고한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세무조사가 반드시 좀 수반되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언제 나올지 맞아. 이거에 대해서 걱정이 정말 많으신데요. 뭐 피할 수 없다면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상속세 신고 기간 동안 마음에 맞는 세무사님을 빨리 만나셔서 먼저 준비하실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다 준비를 좀 해두시고 뭐 신고를 미리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사전 증여가 발견이 됐다면 미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게 가산세 부분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오늘 세무의 개요소의 박지연 세무사님 모시고 상속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정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항상 좋아요만 해주세요. 네,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